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궁금한 의학 지식을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통합의학 박사 박찬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코로나에 걸렸거나 또는 원래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꾸 많이 아팠다. 툭하면 감기가 걸리고 툭하면 무슨 염증이 생기고 그러는데 난 뭐 영양을 많이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면역이 안 좋은데 무슨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난 다이어트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자, 면역이 안 좋을 때 다이어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면역을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몸은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혈구라든지 아니면 항체라든지 유익균들이 우리 몸이 정상이 되게끔 그렇게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 몸에는 군대가 아주 빵빵한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적이 들어왔을 때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근데 면역 시스템이 그렇게 좋은데 왜 우리가 질병에 걸리느냐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먼저 면역이면 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군대도 보면 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간첩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면역도 늙는다. 면역세포도 제 기능을 못하거나 약간 이상하게 나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면역을 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면역세포를 젊게 만들어줘야 되겠고요. 또 젊지 않고 제 기능을 못하는 면역세포는 잘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면역세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공급해 줄 필요도 있다. 자, 명문대 학생들의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부모님들은 몇 세까지 살면 좋겠니? 그랬더니 63세라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 새끼들이 있나요? 그죠? 63세는 너무 빠릅니다. 근데 다행히 이건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네. 동방예의지국은 그렇지 않겠죠. 네. 그리고 이제 기대 수명을 보면 2017년도에는 약 83세였어요. 그리고 2035년에 한국을 예측했을 때는 여성은 90.8세, 남성은 94.7세로 꽤 높은 나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017년 기준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명을 봤더니 73세였어요. 그러면 이 기대 수명, 2035년의 기대 수명과 2017년도의 건강 수명을 단순 비교하자면 여성은 17년이라는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갭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돌아가시는 그런 날짜와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와의 차이가 자그마치 17년, 남자는 11년이나 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은 건강하지 않게 산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참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돈 모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 기간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죠? 줄이려면은 일찍 돌아가시던가, 죄송합니다. 그냥 이론상의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건강하게 오래 살든 난데 당연히 후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를 자꾸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개인 방송, 유튜브 방송을 보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안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아까 면역도 늘는다고 했는데요. 면역세포를 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활성산소는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해도 생기고요. 노동을 과도하게 해도 생기고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생기고요. 또 나쁜 음식을 먹어도 생깁니다. 근데 이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많은 상태가, 활성산소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활성산소도 우리 몸속에서는 나쁜 균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 이런 애들한테 공격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나름의 독성이 필요한 거예요. 외부에 어떤 불안당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고 좀 나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나가겠습니까? 나도 똑같이 몽둥이를 들고 욕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이래야지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경찰을 부르든가. 그런데 우리 몸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독성인 활성산소예요. 이게 당연히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우리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이럴 때는 면역세포도 비실비실 제 기능을 못하고 좀비가 생기는 거예요. 좀비 아시죠? 이렇게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우리한테 나쁜 역할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건강 수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염증입니다. 사망 시점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려면 몸에 염증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염증으로 인한 노화를 염증 노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염증 노화가 어떤 일을 발생시키냐면 유전자의 염색체 말단에 염색체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 염색체를 보호하는 게 바로 우리 운동화 끈은 잘 안 닳고 그 다음에 안 더러워지게 하기 위해서 보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딱 막아놨죠. 그러면 그건 아무리 땅에 긁혀도 닳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게 한번 끊어지고 부서지는 순간 아주 보기 싫게 막 이렇게 실들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텔로미어 약화를 일으켜서 결국은 병이 생기고 일찍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차를 타다가 중고시장에 팔 때, 물론 연식도 중요하지만, 그게 너무 우리가 좀 함부로 타게 되면 제값을 못 받습니다. 그죠? 아주 표면도 깨끗하게 한번 사고도 안 나게 이렇게 잘 관리한 차가 제값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염증 노화가 없도록 하는 게 제일 핵심이겠습니다. 자, 근데 그게 바로 면역과 관계되는 거예요. 면역과. 늙게 하고, 그 다음에 질병을 가지게 하는 건 나이가 아니라 염증인 거고. 그런데 노화를 지연시키는 게 바로 있더라는 거죠. 그게 면역인 거예요. 예. 면역은 주로 방어하는 거로 생각했잖아요. 예. 이렇게 무슨 인삼 회사에서 광고하는 거 보면 이렇게 보호막이 딱 있어가지고죠. 예. 뭐 바이러스나 이런 거 다 이렇게 이겨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보호도 하지만 방어도 하지만 노화를 지연시키는 거. 그 역할도 면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과 가장 관련된 기관은 하나만 꼽자면 장입니다. 왜냐하면 장은 외부의 이물질이 들어와서 흡수되는 관문이거든요. 예. 입과 항문 사이를 이렇게 벌려놓으면 이건 밖이에요, 밖. 밖에서 그냥 이렇게 음식이 들어왔다가 항문으로 나가버리는 게 아니죠. 우리는 흡수를 해야 되죠. 배도 고프고 영양분도 섭취해야 되니까. 그곳이 바로 장벽인데 그 장벽은 완전히 막혀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구멍이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구멍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는 숨은 장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딱 지켜서 좋은 놈만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면역세포가 필요한데 그 면역세포가 점막에 있어야 돼요. 왜? 너무 건조한 데는 면역세포가 살 수도 없고 너무 물이 흘러버리면 면역세포가 흘러내린다 그랬죠. 그러면 점막 끈끈한데 딱 이렇게 면역세포가 딱 달라붙어서 그 역할을 딱 하는 거죠. 그래서 분비성 항체인 이뮤노글로불린 A, IgA라고 하는 것이 다액이나 점막 이런 데 있어가지고 뭐 우리 장벽에 있어가지고 그 역할을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우리 자율신경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뇌가 상당히 또 중요하고요. 또 우리의 어떤 백혈구 같은 그런 면역 세포가 잘 이동해야 되잖아요. 우리 군대가 뭐 이렇게 적이 들어왔는데 전방에만 우리 군대가 있으면 안 되죠. 이 적이 이렇게 배를 타고 저 잠수함을 타고 저 제주도로 부산으로 여수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곳에 있어야 돼요. 군인이. 그 군인은 뭘 타고 다니냐? 혈관을 타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혈액과 혈관이 튼튼하고 좋아야지 우리 면역도 지켜지겠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혈액 관련된 음식이나 영양소 중요하겠죠? 혈관이 좀 안 좋으신 분들, 혈관이 고혈압이라든지 혈관이 당뇨병이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분들은 면역도 약해지겠네요. 그러니까 기저질환 환자들이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무슨 코로나 같은 데 걸려서
잘 돌아가시는 이유도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아주 쉽고 재밌게 가르쳐 드리고 있는 박찬호 박사입니다. 자, 면역력이 안 좋은데 다이어트를 해야 하나요? 라는 우리 첫 번째 질문에 답부터 말씀드리면 yes,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이어트는 무조건 몸에 살을 빼는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라는 것은 특히 비만이라는 것은 몸에 체지방이 많은 상태가 비만이잖아요. 그럼 다이어트라는 말은 몸에 과도한 체지방을 줄이는 게 다이어트지 무조건 50kg인데 40kg로 만들고 40kg인데 30kg로 만드는 게 다이어트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특히 몸에 지방이 체지방 중에서 안 좋은 게 바로 내장 지방인데 피하 지방보다 더 안 좋은 게 내장 지방이거든요. 내장 지방을 구성하는 것은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 중에서 백색 지방이에요. 갈색 지방은 이렇게 열을 내고 열량을 소비하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고요. 바로 백색 지방이 우리 왜 돼지고기 비계를 봐도 다 하얗잖아요, 그죠?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백색 지방이 내장 지방을 주로 차지하고 있는데 이 내장 지방이라는 것은 물론 좋은 역할, 지방에서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남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창고 역할을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일할 공간도 없고 살 공간도 없는데 창고만 냅다 큰데 그 창고에 과자들만 이렇게 저장해 놓고 쓸데없는 것들만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고에는 누가 사느냐? 바로 쥐 같은 놈들이 사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상한 거지나 이상한 도둑놈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면역세포 중에서도 건강하지 않은 빨리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 그런 좀비 면역세포들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노화된 면역세포들이 들어가서 얘네들이 거기서 의거적 거기 창고에 쌓여있는 과자나 뭐 이런 것들을 먹는 거예요. 그럼 얘가 또 살이 찌네요? 그러면 더 자꾸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염증은 바로 다른 합병증이나 다른 문제를 다 일으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면역을 위해서는 다이어트를 하되 어떤 다이어트? 염증을 없애는 항염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됩니다. 네. 항염 다이어트에 필요한 그런 영양소 첫 번째 따지면 어떤 음식이에요? 야채죠. 야채 속에 있는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 예, 또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파이토케미칼, 식물 영양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 외에도 뭐 필요한 단백질이라든지 좋은 지방도 필요할 거고요. 예, 그런 이야기는 또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평생 다이어트. 감사합니다.